전당포는 대보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보업이라고 하면은 뭐 사채 그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사채하고 대보업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3금융권에 속해 있고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율도 정확하게 잘 받고 사회에 엄청난 큰 조력자 역할을 좀 한다고 보시면 어떨까요? 1금융권에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았을 때 3금융권에서 얼마든지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안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해주면 이게 나중에 갚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거 엄청난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담보물이 확실한 명품을 가지고 전담보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1금융권, 2금융권에 가서 또 3금융권도 마찬가지겠지만 3금융권은 우리가 3금융권에 속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1금융권, 2금융권은 이런 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3금융권에서 동산의 값어치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만 가져오고 사인만 하시고 딱 가시면 명품으로 바로 대출 가능합니다. 딱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명품 감정하고 가격 측정하고 이게 끝입니다. 이게 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품의 가치를 파악을 하거나 명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모른다면 이걸 또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겠죠. 이것만 아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명품이라 하니까 뭐 가방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겠죠. 근데 가방뿐만 아니라 시계, 기금속, 이게 가장 큰 전담포에서는 가장 큰 수입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시계를 한번 볼게요. 저도 전담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 전담포를 하면서 가장 느낀 게 뭐였냐면 시계는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떨어지질 않더라. 값어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매 해마다 각 브랜드에서 가격 인상을 합니다. 보통은 12%에서 뭐 8%에서 12% 사이, 많은 데는 15%까지도 인상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2% 정도에서 연 이렇게 가격을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중고시장에서도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간단한 이론이죠. 자, 기금속을 한번 볼까요? 기금속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제가 금 사업을 17년 동안 해왔었는데 제가 느낀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금 시장의 구조를 보니까 딱 이래요. 물론 이렇게 조금씩 파도를 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조건 가격이 상승세를 타더라. 그래서 제가 17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격이 얼마 정도였냐면 순금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금 한 돈에 6만원에서 7만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인가요? 57만 얼마 나왔어요. 이거 엄청난 이익 아닌가요? 그래서 매년 금도 마찬가지고 시계도 마찬가지고 매년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담보물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단 이게 진짜 금인지, 이게 값어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시계는 짝퉁인지 진품인지 이것만 가려내면 되시는 거죠. 너무너무 쉬워요. 전담포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들어와요. 이자가 안 들어오면 그게 이제 물건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들 많이 하시겠죠. 내가 이거 대출은 해줬는데 물건 팔 데가 없네. 물건 팔 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가격 측정만 잘 해놓으세요. 만약에 가격 측정을 못했다면 문제가 생기세요. 예를 들면 1000만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중고시장에 1000만원짜리 물건인데 대출 가격을 얼마를 산정을 해야 될까요? 많은 제자들을 제가 배출을 했는데요. 저는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일단 50%에서 저울질을 해봐라. 50%에서 저울질 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인기가 있느냐 인기가 없느냐에 따라서 더 밑으로 줄 수도 있고 더 위로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만 저울질 잘 하시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이 나가 있다. 그랬을 때는 연 20%거든요. 연 20% 수익이 어떤가요? 큰가요? 작은가요? 작다고요? 크다고요? 굉장히 큰 이익입니다. 은행에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은행에서 잘 대출을 받으면 4%에서 5% 정도의 이율이 발생을 하긴 해요. 그런데 저기는 제 상금융권은 20%란 말이에요. 특히나 전담포에서는 그냥 20% 거의 다 받아요. 물론 물건들을 금방 찾아갈 수도 있어요. 찾아갈 수도 있는데 찾아가는 물건도 있고 안 찾아가는 물건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보통 유질이라고 하는데 물건 안 찾아가는 물건들을 유질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질물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 물건을 팔아서 이자도 챙기고 원금도 회수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직업인가요? 참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직업인데 너무너무 어렵게들 생각을 하세요. IT 전담부는 옛날에 한참 한 3년, 4년 전쯤에 이렇게 참 차고 올려오다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면 가전제품이라는 거는 그냥 상가 동시에 가격이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버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오늘 사서 물건을 안 찾아가 3, 4개월 지나가면 이 가전제품은 완전히 바닥을 쳐버려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가전제품으로 해다가 전담볼로 하시다가 대부분은 다시 못하고 이제는 명품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명품은 시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그냥 물고 가요. 그런데 금은 가격이 올라가요. 가방은 약간은 떨어져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하시다 보면 예를 들면 담보로 대출이 나갔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떨어질 걸 감안해서 더 밑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전마진을 놓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치 선정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치 선정은 저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치는 어느 지역이든 물건들은 다 나오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든 금이 없습니까? 어느 지역이든 시계가 안 나옵니까? 어느 지역이든 가방이 안 나옵니까? 기금속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치 선정을 하실 때 너무 럭셔리한 지역에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럭셔리하잖아요. 사무실 비용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저렴하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치 선정을 하실 때 강남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강남 지역은 전담포도 굉장히 경쟁률이 세요.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거의 비슷하더라. 그리고 조금 유동인구가 좀 있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거. 아파트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중상층이냐, 뭐 서민층이냐, 뭐 완전히 잘 사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면 되는데 중상층이면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너무 시골로 들어가면 또 안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도시권이면 거의 다 큰 문제 없이 다 오픈해서 사업을 잘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층수를 한번 보자고요. 자, 전담포는 1층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1층에 전담포 딱 차려놓고 판매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한국은 IT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 온라인에서 판매가 돼요. 라이브 방송으로 또 판매를 하고요. 저희 졸업생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물건 내가 직접 팔아서 최대한 마진을 남기고 싶은데 안 팔리네? 이랬을 경우 얼마든지 네트워크해서 저렴한 수수료로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 내에 어느 정도 중상층이면 괜찮아요. 중상층이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매장 설계를 한번 볼게요. 매장을 설계하실 때 이 매장은 요즘에는 고객들도 와서 그냥 편하게 은행 업무 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요. 너무너무 편하게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 문제는 이제는 서서히 하나씩 다 전개가 되어 있다. 구태여 인식이 그렇게 걸린다 하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명품 샵을 운영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대출업을 하셔도 돼요. 재고관리 시계는 가격이 조금만 저렴하면 금방 나가요. 그리고 기금속은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마케팅을 한번 볼게요. 마케팅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다. 우리가 전담포를 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마케팅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냥 스마트 플레이스 있죠. 거기에 지역 광고만 내셔도 조회하면서 거의 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광고비는 거의 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다음에 전문성 및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문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감정도 못하면서 이 명품 전담포를 한다. 이거는 감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보안 문제는 금고는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큰 거든 작든 거기에 기금속도 보관해야 되고 시계도 보관해야 되고 세컴이나 캡슐 있죠. 이런 보안 장치를 이용해서 충분히 보안이 되고요. 도둑 맞을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건물이 너무 허름해서 습기가 차거나 그리고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세요. 고객들은 물건을 보관을 했는데 거기에 가방이 있었다. 그런데 다 젖었다. 이건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큰 문제 없이 전담포를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명품 전담포 창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성, 신뢰성, 그리고 고급 서비스가 성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